네, 안녕하세요. 방송분야 입사지원서 강의를 맡은 윤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풀 거냐면요. 네, 지원서 기본 항목과 반드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사 지원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체로 크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자인지, 왜 아나운서인지, 왜 PD인가 이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본인만의 어떤 능력, 장점이죠. 이게 성격적인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네, 아나운서로서, 기자로서, PD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풀어내라. 이런 장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역경이 있었다면 역경 극복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배운 점, 네, 교훈을 얘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네, 다른 항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네, 단점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단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얘기해 주시고, 네,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네,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PD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대체로 항목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과정 한번 보실게요. 성장 과정을 묻는 경우는요. 왜 성장 과정을 물어볼까? 네, 많은 지원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요. 네, 우선은 연대기식이죠. 이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1970 몇 년 이런 식으로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요. 초, 중, 고등학교 얘기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교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성장 과정인 만큼 어렸을 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건 약간 최대한 줄이고 대학교 이후에 현재, 네, 과거라면 대학 정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을 통해서 면접관은 네, 지원자의 가치관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가치관. 네,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가치관, 뭘 중시 여기는지 뿐만 아니라 신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항목인 만큼요. 나를 조금 가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상투적인 연대기식 표현 삼가시고요. 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까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네, 순발력, 현장 대처 능력, 소통 능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근성, 문제의식, 열정, 자긍심. 네. PD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중요해요. 창조적인 직업을 했기 때문에 창의성, 기획력, 리더십, 그리고 좀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뚤어보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보이면 좋겠죠? 그 때문에 직무에 맞는 성격의 장단점을 좀 작성하셔야 돼요. 셋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끔 치명적인 단점을 솔직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단점은 너무 큰 흠이 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제가 면접관이 됐을 때 이러한 답변을 들었어요. 네, 제게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네, 딱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만 면접관으로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우울증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없겠죠. 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굳이 나의 단점, 너무 큰 흠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입사 지원서든 면접이든 간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흠이 아닌 네, 단점이 있으면서도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흠을 반드시 찾아내서요. 네, 단점을 쓰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증명 가능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장점일 수 있을까요? 물론 장점도 있죠.
꼼꼼하니까 세심하고 세밀하고. 네.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더디게 걸린다는 점. 네. 이러한 단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일 수 있는 것.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장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산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단점일 수도 있겠다.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단점을 찾아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멀티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빼먹거나 덤벙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를 다 철두철미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하나하나 일을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사회 경험, 인턴, 아니면 방송국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이런 항목입니다. 요즘에는 작은 방송국에서 큰 방송국으로 가는 경력직 사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요. 요것 또한 중요한데요. 나의 수많은 경험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접은, 특히 입사 지원서 면접은 내 인생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누가 날 알아주겠습니까? 한번 나를 자서전을 쓴다면 나의 어떠한 장면들을 영화 아니면 책으로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험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학창시절은 좀 짧고 굵게 에피소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늘 얘기하지만 회사보다는 직무와 연결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직무와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러한 경험에서 나는 뭘 배웠는지 느꼈는지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해낸 업무가 있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변에서 칭찬받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특이한 경험을 얘기하자. 그리고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직무랑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에서 나는 어떤 걸 배웠는지 교훈을 찾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해낸 업무가 무엇인지 어떠한 능력을 칭찬받았는지를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회 경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직무 또는 회사의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늦게 방송국을 지원하게 된 게요. 우연치 않게 방송국 견학을 갔을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친척분이 방송국에서 앵커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우연히 이제 방송국을 경험을 했는데 아주 운 좋게도 그 8시 뉴스 스튜디오에 저를 이렇게 같이 앉혀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같이 옆에서 제가 하나의 말도 하진 않지만 그 생방송을 옆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남들보다 특이한 경험인데요. 그때 저는 이 생방송 기간 동안 1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기침하면 어떨까? 트름이 나면 어떡하지? 딸꾹질하면 어떻게 될까? 가진 고민하면서 마치 내가 실제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 그런 전율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이 매력으로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자가 되기 위해서, PD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런 분명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계기를 꼭 찾아내셔서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게 됐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단 요즘 방송 시장이 정말 다양합니다.
인터넷 방송국에서부터 지역 채널, 그다음에 SO, 그다음에 공중파 뿐만 아니라 종편, 정말 채널이 많죠. 케이블 TV. 그래서 특히 이런 방송 시장과 또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송국을 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특히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로서의 강점, 아니면 PD로서의 강점, 기자로서의 강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포부랑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아나운서가 된다면 라디오 DJ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특히 청취자들과 대화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처럼 그런 라디오 DJ로서 어떤 강점을 얘기하신 다음에 포부를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하게 됐는지 또 주변의 방송 시장과 방송국을 분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로서 기자, PD로서의 그 장점을 작성해서 포부랑 연결시켜라. 이 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부를 조금 막연해요 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는데 1년, 3년, 5년, 10년 뒤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네. 1년 뒤에는 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3년 뒤에는 어떤, 5년 뒤에는 어떤, 10년 뒤에는 어떤 PD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시면 훨씬 더 좀 포부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문구들 요즘에 많이 안 쓰시죠? 나는. 네, 제외하시기 바라고요. 뽑아주신다면 왕년에 우등생 반장 1등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엄격하지만 자상하신 부모님의 가르침 너무나 이제 식상하죠. 네, 역시 연대기적 한 1970년대 버전입니다. 초율 최고의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하겠다. 네, 저희는 직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기존에 얘기했던 거는 솔직히 말하는 게 아닌가요? 네, 준비된 인재 약속드립니다. 이런 점 최대한 안 쓰도록 하시고요. 또 뭐뭐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어필 못한다면 뽑지 않겠죠. 뭐뭐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기보다는 뭐뭐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무조건 하겠다. 목숨 바쳐 일하겠다. 네, 어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는 멘트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채워나가겠습니다. 네, 다 부족합니다. 네, 지금 완벽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또 장녀로 태어나서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역시 식상하죠? 네. 개근상, 섬세한 꼼꼼한 너무나 이렇게 식상한 내용들은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방송 입사 지원서는요. 필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자로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의 진정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네. 내가 정말 왜 되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역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입사 지원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네,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PD가 된다면, 아나운서가 된다면 어떠한 PD가 될 것인지 포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기에서 진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력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분야 입사 지원서 강의를 맡은 윤희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